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결정적 도화선이었던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가 들쑥날쑥하면서 막판에 이르고 있는 헌재 탄핵 심판에 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수십 년 활동했다는 자가 원본 메모는 버렸다. 보좌관을 시켜 정서한 두 번째 메모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, 세 번째 메모와 네 번째 메모는 내용은 똑같으면서도 왜 다른 색깔 펜으로 가피를 했는지는 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없어졌다는 이 홍장원의 메모들은 문재인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의원 박선원을 통해 박지원 등 민주당 국정원 라인으로 넘어갔거나, 홍장원이 12.3 계엄 직후에 단독 인터뷰를 한 좌파 신문에 넘겼을 것이란 추론까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홍장원은 어젯밤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. 홍장원은 이 자리에 메모 하나를 들고 나와서 TV 카메라 앞에 펼쳐 보이기까지 했는데요. 이건 지금까지 나온 4가지 버전의 메모와는 다른 제5의 메모였습니다. 실제 본인도 그걸 인정했습니다. 대체 메모가 몇 개나 되는 걸까요? 이 5번째 메모는 깨끗한 글씨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. 빨간색 펜으로 가필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. 그전에는 이 파란색 펜이 가필된 게 있었는데 이건 또 다른 버전인 거예요. 그러니까 홍장원도 제 입으로 이건 다시 정리한 일종의 방송용 메모본이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이걸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도대체 이 결정적 증거라는 메모가 왜 이렇게 많으냐, 그리고 방송 출연료는 또 뭐고, 왜 또 어떤 거는 없어져서 못 찾는다고 하고 있고,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단독 인터뷰에서 홍장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자 명단을 듣고 그 내용을 받아 적은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에 공터가 아니라 국정원 집무실이었다고, 자신의 집무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게 완전한 말바꾸기예요. 번복을 한 겁니다. 홍장원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포자 명단을 불러줘서 어두운 공터에 서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가 그 명단은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이다, 이렇게 또 그때도 또 말을 바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대한민국 국정원장의 공관 앞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웠다, 어두워서 이거 제대로 못 받아 적었다, 서서 적는 바람에, 자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조태용 국정원장은 물론이고요. 아니, 국정원장 공관 앞이 그 공터가 가로등 하나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두컴컴한데 서서 그 중요한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말 자체부터가 벌써 이 신뢰성을 확 잃은 그런 얘기였었고, 그래서 거짓말 논란이 그때부터 이미 여러 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홍장원이 거기서 서서 쓰는 바람에 좀 글씨를 휘갈겨 썼다,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메모가 좀 알아볼 수 없고 구겨졌고 해서 이 원본 메모를 버렸다고 했습니다. 1번 메모를 버렸다고 했죠. 자,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수십 년 경력의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이라고 본인이 그러잖아요. 블랙 요원이 최정의 엘리트 요원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본이겠습니까? 원본인데 이걸 그냥 버렸다? 이것부터가 벌써
말이 안 된다.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이 할 행동은 아니다. 자, 이 주장을 계속하던 홍장원, 조태용 국정원장이 CCTV 분석을 해서 홍장원이 주장하는 시간에 정작 홍장원은 공관의 공터가 아니라 국정원 본관 제 집무실에 있었다고 했지요. 하지만 홍장원과 민주당은 또 많은 기존의 언론 매체들, 뭐 좌파 매체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도 조 원장의 지적을 부인하는 그런 보도를 쏟아냈어요. 보니까 뭐 CCTV가 여러 군데 있고 그게 또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홍장원은 문형배가 주도하는 헌재가 자신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니까 출석을 이틀 앞두고, 이게 20일이니까 18일 날 한 거잖아요. 채널 A에 출연해서 이게 또 말을 뒤집은 거예요. 채널 A에 보도된 홍장원의 이 진술 번복을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홍장원 얘기입니다.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국정원장 관저 공터에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3일 밤 10시 58분쯤 여인영과 공터에서 한 두 번째 통화와 11시 6분에 한 여인영과의 세 번째 통화를 제 집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었는데 그 상황과 혼동을 해서 진술했다. 이 혼동했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헷갈렸다 이런 소리예요. 한마디로. 체포자 명단은 2차 통화 때부터 나왔던 것이라 헷갈려도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. 내용은 똑같다. 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국정원 블랙요원의 1차장까지 한 자가 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건지 정말로 자기 말대로 뭐 헷갈리고 뭐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정황이 얼마든지 혼동될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한 것이면 이 자격 미달이죠. 그런데 홍장원 나라 돈으로 런던 대학교, 그 앞서서 보스턴 대학교, 헬싱키 대학교 여기 가면서 석사학위 2개에 박사학위 하나 받고 일찌감치 국정원의 엘리트로 자리매김한 그런 정예 출신입니다. 이런 걸 헷갈릴 게 따로 있죠. 이게 뭔가 의심이 아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석이 많습니다. 지금 좌파들도 이 홍장원을 지금 옹호를 계속하고 있죠. 한마디로 홍장원의 메모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.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.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.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김어준을 딴지일보라고 하고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의 이름을 조금 다르게 적은 거, 뭐 김민수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이것 등은 기억이 완전치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냐. 결국 그 안에 있는 이재명, 우원식,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게 일관되게 들어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. 자,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그 세 사람 들어있으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나머지 좀 틀린 거 그런 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인데 정말 아전인수 아니겠어요?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입니까? 법조계에는요 오랜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. 이른바 독수독과, 즉 독나무에는 독 열매만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.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당연한 원칙입니다. 이건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, 시청자분들도 다 아는 그런 그야말로 금과 옥조 같은 원칙입니다. 자,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됐잖아요. 지금 쭉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5번째 메모까지 나왔어요. 방송용인데 왜 그걸 카메라 앞에다가 흔들어댑니까? 그게 마치 진본인 것처럼. 또 진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만도 일일이 꼽기도 힘들 만큼 수시로 바꿨잖아요. 그래서 메모가 5개 버전이 나왔습니다. 채널A 버전이 5번이에요. 그 중에 또 몇 개는 버렸다는 거 하나, 두 번째 번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고. 자, 이런 증인, 이런 메모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?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무조건 3월 중순에 마치겠다고 그야말로 작심한 듯한 이 문형배는 홍장원을 20일 오후 5시에
그 10차 변론기를 정했죠. 두 번째 증인으로 다시 불렀습니다. 자, 문영배가 생각하기에도 처음에는 홍장원 다시 부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. 문영배도. 이게 말 바꾸기가 아주 상투적입니다. 자, 이게 상황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언론들이 또 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홍장원 메모 이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절차적 하자를 좀 없애겠다는 투로 다시 불렀습니다. 그래서 문영배가 생각하기에도 홍장원을 소환해서 이것저것 좀 규명을 확실히 하지 않고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밀어붙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8명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만장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문영배 헌재는 이 과속 질주한다는 논란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오후 3시에 한덕수 전 대행, 그리고 5시에 홍장원, 그리고 저녁 7시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신문을 당초는 90분씩만 주려고 했어요. 그런데 이제 뭐 초시계를 동원했느니 윤 대통령은 3분, 1분 반도 안 줬느니 하는 논란에 휩싸이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. 그래서 30분씩 더 줘서 각 120분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.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나오기 힘들다고 여러 번 얘기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불출석 의사를 밝히니까 구인장까지 발부했는데 정 견디다 못한 조지호 전 청장 나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7시 이때 밤이잖아요. 이거 한 2시간 끌면 밤 9시 헌재 사상 초유의 야간 재판까지 지금 하면서 그래도 하루도 더 늘리진 않겠다는 거예요. 왜? 빨리 끝내야 되니까. 참 그렇습니다. 지금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로 오다가 중간에서 차를 돌려서 되돌아갔습니다. 문영배가 주도하는 헌재가 20일 오후에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만은 않아요. 이런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해서 뭐 내가 나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. 저는 중대 결심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은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어요. 변호인단 총사퇴에만 그치지 않고 더 이상의 중대 결심을 결행할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거기에는 뭐 하야도 될 수 있고요. 또 본인이 헌재 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중대 결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예단의 단계입니다. 그래서 문영배가 이제 이 재판이 형사재판과 겹치는데도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또 좀 헌재 재판관들이 또 좀 반발한 모양이에요. 보수 쪽에서. 그러니까 1시간 딱 더 줬습니다. 2시가 아니라 3시부터 하겠다고. 자, 이게 생색내기, 구색 맞추기. 나도 할 만큼 했다.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1시간 더 늦게 해서 2개를 동시에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. 자, 윤 대통령 측 도저히 공정한 이 심판을 기대하기 틀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의 이 중대 결심에 대해서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보수 재판관들은 왜 입을 꾹 닫고 있느냐는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. 선장과 승무원, 탑승객들의 합심 협력뿐이라고 봅니다.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